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본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네 번째 실험 최대 전력 전달 실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먼저 가변저항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값에 따라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전력과 저항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저항의 최대 전력이 걸리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력에 대해서도 이미 일반 물리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다뤘을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하면서 배운 단위 시간당 에너지인 일률 P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호도 일률과 같은 P를 쓰며 단위도 똑같이 와트입니다. 1와트란 1초 동안 주고받은 에너지가 1줄일 때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력을 구하는 기본식은 P는 VI이고 여기서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 측정은 전력계를 사용해서 간단히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력계는 사용하지 않고 실험 단계에서는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하의 저항값에 따라 소비되는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하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IR은 RI 플러스 RL 분의 V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 P는 아까 앞에서 나온 식처럼 i제곱 곱하기 r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il에 아까 구한 이 식을 집어넣으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부하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최대가 되는 이 RL의 값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PL을 RL로 미분한 이 식이 0이 될 때 이 PL은 극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PL이 극값을 가지려는 조건은 이 미분한 게 0이어야 되는 조건과 같고 그래서 이 미분한 식이 0이려면 이 분자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0이려면 조건은 RL이 RI와 같을 때 이 분자가 0이 되므로 이때 미분한 값이 0이 되고 미분한 값이 0이라는 뜻은 이 PL이 극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극값이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PL 값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RL이 양수인 값에서는 최대값을 갖고 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분모가 더 차수가 높기 때문에 이 RL이 점점 증가할수록 0을 향해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얻은 이 PL의 극값은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이 최대값을 가지는 조건은 RL이 RI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최대값인 PL이 얼마냐를 계산해보면 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정리됐던 이 PL식에다가 이제 RL에다가 RI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하의 최대 전력이 전달될 조건은 이 조건이고 이때 최대 전력은 이 값이 됩니다. 만약 이 부하가 고정된 값이라면 이 RI를 조절을 해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을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 전력 전달은 이만하고 가변저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은 간단히 VR이라고도 부르며 포텐셜 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실험에서 사용하는 가변저항은 이렇게 다리가 3개가 있는 형태이며 이거를 회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아니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끄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분압을 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고 저희가 보통 쓸 거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화살표를 쓸 겁니다. 가변저항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 십자가를 돌리면 이제 저항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끝으로 돌리면 0ohm이고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최대값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변 저항의 최대 저항 값을 나타내는 숫자 3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뒤집혀 있지만 이렇게 10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2개 숫자는 숫자 그대로를 의미하고 세 번째 숫자는 10의 승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03이라고 적혀 있으면 10 곱하기 10의 3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 저항 값이 10kΩ입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에는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저항을 바꾸면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양 끝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다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 다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가변 저항은 이렇게 1번 다리와 3번 다리를 사용하면은 이 사이에 정해진 최대 저항 값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샤프트를 돌리면서 조절을 하면은 이 2번 다리의 저항 값이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번 다리와 3번 다리를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최대값만큼의 저항을 가지지만 만약 1번과 2번을 사용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만큼의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2번 다리와 3번 다리를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이 나머지 값만큼의 저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저항을 왼쪽으로 돌릴수록 작은 값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큰 저항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와 세 번째 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항을 왼쪽으로 돌릴수록 저항 값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작은 저항값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때 주의점으로는 가변 저항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저항도 직렬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가변 저항 값을 조절하다가 가변 저항을 끝까지 돌려서 저항이 0이 되면 큰 전류가 흘러서 회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끝까지 돌려도 저항이 0이 되지 않도록 최소 저항을 가변 저항의 직렬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기초 이론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실험 예비보고입니다. 문제 1번은 그림 1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 VL과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고 이때 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마음대로 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부하 저항이 100ohm일 때, 1kΩ일 때, 2kΩ일 때, 5kΩ일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이때 전력을 각각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회로에서 부하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하 저항이 몇이어야 하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빵판 연결 방법을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지 간단한 예시를 그려놨습니다. 가변 저항은 이것처럼 간단히 나타내면 되고 3개의 다리 중에 쓸 부분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빵판 연결 방법과 측정 기기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 티가 나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읽지는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실험 순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도 주어진 그림과 같은 회로를 먼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회로를 그리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DC니까 일단 지금은 넘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험 순서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똑같이 전류용 플롯을 만들어서
전류도 같이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커서로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은 약 3.33V 정도 걸리고 전류는 약 1.66mA 정도 흐릅니다. 이제 전력을 이 둘 값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을 하나 늘리고 이 트레이스를 눌러서 add 트레이스를 해서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그린 회로에서 부하 저항의 이름이 R2입니다. 그래서 WR2를 선택해서 트레이스를 추가하면 이렇게 R2의 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력을 측정했으면 다음 순서는 이 가변 저항의 값을 조절해서 값을 바꾸면서 전압을 측정하고 그걸로 전력을 측정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거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가변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가변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딱히 지워야 될 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P를 눌러서 이 파트에서 파라미터를 찾아봅니다. 파람까지 검색하면 나오는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아무 때나 놓아줍니다. 이제 가변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하 저항의 저항 값을 바꿔줍니다. 저항 값을 바꿔주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고 대괄호 안에 이름을 써줍니다. 저는 RVR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상관없지만 이 대괄호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올려졌던 이 파람을 더블 클릭해서 이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New Property를 눌러서 Yes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Name에는 아까 썼던 이름의 대괄호를 빼고 값을 써줍니다. 저는 아까 대괄호 안에 RVR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RVR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value 값에는 가변 저항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쓸 값을 쓰는데 그냥 저는 아무 값이나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pply를 누르고 yes를 똑같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창은 이제 닫고 그럼 제가 설정한 파라미터가 하나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X를 눌러서 탈출을 하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스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Edit 시뮬레이션 세팅을 눌러서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타임 도메인에서만 했지만 이제 가변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C 스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파라미터 네임에 아까 썼던 가변 저항 이름을 써줍니다. 가변 저항 값에 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RVR을 했으므로 RVR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쓴 값을 대괄호를 빼고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변 저항의 시작 값과 끝 값을 써줍니다. 저는 10kΩ짜리 저항을 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kg를 써줬고 여기는 증가량을 써줍니다. 이것은 해상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1부터 10kΩ까지 10 단위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시뮬레이션을 런을 하면은 원래 처음과 같이 이런 하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X축을 잘 보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RVR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가변 저항 값이 X축이고 Y축에는 저희가 원하는 프로브를 둬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삼아 가변 저항의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저항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보기 위해서 전류용 플롯도 하나 만들어서 전류 프로브를 찍어주면
이렇게 전류의 플롯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반대로 전류는 부하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구분을 위해서 트레이스 굵기를 좀 바꿔주고, 여기서도 커서를 선택하면 이제 원하는 부하 저항일 때, 예를 들어서 가변 저항이 2kΩ일 때 전류와 전압 값을 알 수 있고, 우클릭을 해서 5kΩ일 때는 이제 전압과 전류가 얼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X 밸류에 가변 저항 값이 있고, 이쪽에는 이 전압과 전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가변 저항이 500일 때, 딱 500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500 근처일 때를 선택하고, 그리고 1kg일 때 선택하고, 이렇게 좌클릭과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500일 때와 1kg일 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2kg일 때와 5kg일 때 전압 전류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류는 딱히 측정하는 게 실험 순서에 없기 때문에 이 전류는 지우고 전력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력의 그래프를 따로 띄어서 마찬가지로 커서로 500일 때와 1kg일 때에 대한 값들을 측정하고, 2kg일 때와 5kg일 때에 대한 값들을 측정해서 사진을 남겨 오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이 전력 그래프를 보면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1kg 근처에서 최대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커서 기능 중에 이걸 누르면 최대값을 갖는 위치로 커서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그때 커서 값이 1.001k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이 전달될 조건은 이 저항과 이 저항 값이 같을 때, 그래서 1kΩ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X축이 저항 값일 때 그래프 변화를 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이 X축이 저항일 때뿐만 아니라 전압이 바뀔 때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주파수 도메인일 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가변 저항 값을 2kΩ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면은 가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마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가변 저항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뒤집으면 이렇게 다리가 3개가 있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번째 다리는 쓰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다리를 이렇게 꺾었습니다. 빵판에 꽂으려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십자가를 돌리면서 가변 저항의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값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빵판에 꽂아 놓고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이걸 돌리면서 멀티미터 저항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꼽아 놓은 상태로 멀티미터로 저항을 바로 측정하면서 이 십자가를 돌리면서 저항 값을 이렇게 2kΩ 근처로 맞췄습니다. 가변 저항 중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게 다가 아니라 수십 번씩 돌리면서 값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변 저항은 한 바퀴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값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2.0 근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값을 확인했다면 이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에 1kΩ 저항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전원 공급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인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멀티미터를 가변 저항의 병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값이 약 3.3V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변 저항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이 저항 1kΩ 저항의 다리가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겨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를 연결을 시켜줘서 이 회로가 열려 있던 거를 다시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성된 회로를 전류를 측정해 보니 약 1.67mA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측정한 전압과 전류 값을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가변 저항의 값을 500옴, 1kΩ, 2kΩ, 5kΩ로 조절하면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사진을 깜빡해서 이 사진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가변 저항의 값을 바꾸려고 이제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다시 저항 측정 모드로 한다면, 멀티미터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전원을 공급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원 공급기 선을 아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 공급기 선이 제거된 상태로 저항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가변 저항을 바꾸면서 계속 저항 값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 선을 제거할 때도 그냥 막 제거하지 말고 이 전원 공급기를 끄고 전원 공급기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제거하다가 이 두 선이 닿으면 이제 쇼트가 일어나서 최대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로에 손을 댈 때는 최대한 전원은 조심해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항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500옴인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전원 공급기를 연결을 해서 전원을 주고, 그때 이제 이거는 저항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에 걸린 전압을 측정했을 때 약 1.7V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을 1kΩ로 만들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조절할 때 똑같이 전원 공급기는 제거하고 멀티미터를 온 모드로 바꿔서 저항 측정 모드로 해서 이제 가변 저항을 돌리면서 1kΩ로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1kΩ인 거를 확인하고 다시 전원 공급기를 연결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전압을 보는 겁니다. 저는 1kΩ일 때 2.5V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가 뺐다가 하는 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항 값이 완전 엉뚱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2kΩ으로 저항을 맞췄을 때 전압을 측정해보니 3.39V 정도 나왔고, 이제 저항을 5kΩ으로 맞췄을 때 한 4.23V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 경우에 전력을 구하시면 여러분들 실험은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실험의 내용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실험은 조금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네 번째 실험은 기초이론 내용도 짧고 실험 예비 보고도 적은 편이고 이 실험 내용 자체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앞으로 혹시 사용할 일이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첫째 주 실험에서도 잘 안 된 학생들은 제가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주의를 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제대로 영상을 숙지해와서 이번 실험은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사진도 안 보내고 그냥 간 학생들과 예비 레포트에 시뮬레이션 안 한 학생들, 예비 보고 몇 문제만 한 학생들, 그리고 기초이론 적기 귀찮아서 그냥 동영상 캡처해서 몇 장 붙여놓은 학생들 다 체크되고 있고 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작성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깔끔하게 아주 잘 해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학생분들이 실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들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실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